국민이 정치의 정도령을 인정하니까 부동산 가격 떡상, 세금 폭탄, 정부 규제 홍수, 슈퍼 울트라 거대 정부, 종족적 비판, 법치 붕괴, 국가안보 폭망이 줄줄이 따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천도교는요, 김대중이 그 핵심이고, 김대중은 정도령하고 연결됩니다. 아기장수설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참의설로 뒤엎자, 세상을 뒤엎자 여기 연결되고, 그 풍수지리하고 연결되고, 풍수지리는 그 해당 시족 그 집단하고 연결되는데, 그 해당 시족 집단은 그 욕망하고 부동산 가격 떡상, 세금 폭탄, 정부 규제 홍수, 슈퍼 울트라 거대 정부, 종족 재판, 법치 붕괴, 국가안보 폭망하고 연결됩니다. 정감록은 2인이 중심입니다. 이게 군사정권에서 충군애국으로 그 지도자 신앙했는데, 여기서 충군애국과 2인 진인 신앙과 뭐가 되는 건지, 우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그런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밀란 신앙은 꼭 민심을 조작해야 됩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그러지 않으면 그 권력이 흔들리게 돼요. 권력을 쥐고 나서는 대안은 반드시 또 대안이 사그라듭니다. 똑같아집니다. 모든 권력이. 그럼 또 정변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중국 문명의 봉건 전제군주가 족같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예언이 홍수를 이루게 됩니다. 정감록이 몇백 년간 이어진 거잖아요. 정도령 시스템은 귀족이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귀족이 비대해서 족같다고 해서 대안을 찾는데, 대안 찾자마자도 귀족의 노예가 되는 노예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이란 말은 잠깐의 시원함에 그치는 거예요. 밀란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똑같은 귀족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진인파리는 결국은 지지층의 신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 지지하지 않는 층에 몰상식할까,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는 층에도 유지해서 지지층의 신비성을 깰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꼭 신비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했죠. 정감록은 신분 노예제 삶에서 나오는 신앙인데, 근데 그게 계속 의타주의로 연결됩니다. 이런 신종교는 무정부 사회주의하고 연결됩니다. 천상천하 종족 독전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칙은 없고 오직 종족만 있다. 종족에 의한 시족의 삶만 있다. 이런 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부동산 공급 확대 가격 인하론, 이게 또 나와가지고 문제인데, 공급 확대가 가격을 내려가는 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우린 봤어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게 이코노믹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코노믹스로 생각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이거 10몇 년 흐른 동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법칙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가격을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해라. 우리 이렇게 간다. 신규 공급은 옛날 공급하기 위해서 옛날 자산을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신 자산보다 반드시 수익이 날 만큼 비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수익이 날 만큼 비싸지 않으면은 건설사가 도산합니다. 공급 확대 가격 인하론자는 건설사 재무제표를 모르거나 혹은 고의로 모르는 척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공급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현실로서는 그 가격 공급을 어느 정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인의 경제관념에서는 부가 바로 도교의 불로초입니다. 그래서 홍콩 주민이 박살 나더라도 중공에 투자해서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특이하고 증시 작전주하고 중국 공산당에 증시 투자한다는 게 똑같은 심리입니다. 경제 이론사의 경제는 이코노믹스가 에큐메네하고 연결되고 생활과 연결됩니다. 서방 사회의 홍콩 문제와 경제 문제 연결입니다. 좌파 정부는 홍콩 국안법을 외면하면서 돈만 잘 벌자고 하죠. 이게 증시 작전주 심리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입니다. 이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좀 심각하죠. 사대부의 꿈은 관직 장악입니다. 관직이 명예보다는 관을 이용해서 부를 확장하자는 거죠. 미국 연준 돈 풀기 전에 문재인 정권 부동산 폭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조선시대 권력 법칙이 작동한 거죠. 작은 정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정부 각 부처의 양반 후손들은 지들의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해요. 지들 가문 만들고 형 동생 따지면서 권력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상식에는 국민이 써야 될 돈을 국가가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세입 세출이 아니라 각 권력을 준 귀족 집단의 욕망의 총합을 거기에 국민은 채워야 될 의무만 있다. 이렇게 국민 생각하고 지금 많이 달라 있는 거죠. 국민 눈치 안 보고 귀족들의 욕망의 총합을 국민 이름으로 세금 때린다. 왜 좌파 정부 규제 홍수인가? 국가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꼭 원망을 말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사실 시기 질투가 세상 사는 곳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부는 그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좀 중립을 취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인기를 위해서 민원이 오면은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때려잡아라. 때려잡아 줄게. 모든 게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정도령 신앙은 밀란 신앙이고, 밀란 신앙은 권력을 쥐게 한 씨족들의 승자 독식 시스템입니다. 승자 독식 시스템이 밀란 신앙이에요. 권력 분산이 없어요. 정도령 신앙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 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말이 되냐고 묻겠죠. 국가주의 시대는 국가 맘대로인데, 지금은 호남 향후회와 권력을 준 정파 맘대로가 되겠죠. 법치국가는 왜 법치가 돌아갈까요? 귀족 하나하나보다 법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귀족이 똘똘똘 혈연으로 뭉쳐 있으면은 안 돼요, 법치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87년 이후에 모든 그렇게 시스템이, 특히 좌파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도 제대로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좌파 정부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법치 파괴 현상이 호남 향후회하고 연결되는 귀족 마피아의 연결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군대도 가고 싶어 할까요? 정말 군대, 아무리 당나라 군대로 해도 힘들잖아요. 군대를 주술로 하자. 군대 지도자 네가 유능하니까 딱 주술로 신비하게 수리수리 마수리 얍! 군대도 대신하게 얍! 정도령 너는 유능하니까 할 수 있어. 자, 해봐. 국가안보에서도 이런 법칙이 작용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서방 사회 시스템이 부르주아 시스템이고, 일본의 시스템이 사무라이 양반 시스템이라면은, 중국에서는 중국 군벌 시스템이고, 한국은 뭐냐? 사대부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 비판만이나 냉소만 하면은
곧 그 식민사관이다. 근데 냉정하게 봅시다. 그냥 꼭 같이 어떻게 그 한국인이 시족하고 연결되지 않고 같이 중립적인 서구 사회학을 적용하느냐. 예, 서구 사회학 그냥 적용해 봅시다. 결국은 중국 고대 사상사에서도 노자 장자가 뜨면은 왕조가 폭망한다고 나오잖아요. 책임성을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조갑재 씨의 박정희 내용을 그렇게 계속 반대한 이유가 제2의 박정희가 나야 된다. 제2의 박정희가 나야 된다. 제2의 박정희가 나야 된다 하면서 책임 주체로 말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갑재 씨가. 조갑재 씨의 글의 치명적인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도 조갑재 씨의 자유통일 담론에서도 지금 현재 원불교 정치인들의 그런 코드가 반복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층하고 사고 구조는 동일하되 방향만 반대다. 좌파 정부의 극복은 정도령 밀란 시스템의 극복입니다. 군사정부 극복이 국가주의 시스템 극복이었다면은 이제 좌파 정부 극복은 여기에 연결되죠. 단순한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천도교 중심의 귀족 과두정의 극복. 귀족 과두정, 귀족에 맡기지 마라. 국가에 맡긴다고도 이제 귀족에 맡겼잖아. 귀족에 맡긴 거 다시 도로 찾아가면 누가 주인 돼야 될까요? 책임감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상부 구조를 교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